어머니, 이게 뭐예요? 오늘 같은 날은 다른 거 없어요? 아, 그럼 굶어. 아무것도 먹지 마. 내가 자네 밥 해주러 왔어? 자네가 필요한 건 알아서 해 먹어.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당장! 진정하세요, 어머니. 제정신이 박혔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내 몸도 아픈데 자네 밥 해주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세 김지연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딸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딸이 첫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당연히 엄마인 제가 도와줘야죠. 그런데 제가 발목을 다쳐서 깁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딸이니까 괜찮다고 했어요. 괜찮아. 엄마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그런데 문제는 사위였어요. 처음에 집에 들어올 때는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산후조리 기간 동안 신세를 많이 지게 될 것 같아요. 괜찮다, 괜찮아. 딸이 빨리 회복해야지. 그리고 어머니, 제가 당뇨병 진단을 받아서요. 식단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해요. 죄송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아, 당뇨구나. 그럼 음식을 조금 신경 써서 해주면 되겠네. 이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알았어. 당뇨면 짜게 먹으면 안 되고, 단 것도 조심해야 하는 거지? 네, 그런데 좀 복잡해요. 제가 리스트를 써드릴게요. 그리고 사위가 냉장고에 붙인 종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A사 용지에 빼곡히 써 있는 거예요. 이 음식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이 재료들은 조리할 때 넣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양념들도 사용하지 마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리스트였어요. 흰쌀은 사용해선 안 되고, 간장도 종류를 가려서 써야 하고, 설탕은 당연히 안 되고, 심지어 과일도 종류별로 다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뇨가 이렇게 복잡한 거구나. 그래도 사위니까 잘 챙겨줘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사위가 봉투에서 돈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용돈이에요. 아이고, 그럴 필요 없다. 딸 산후조리 도와주는 건데. 아니에요. 제가 식단 관리도 부탁드리고, 아기도 많이 봐주셔야 하니까요. 여기 많지 않지만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이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생각이 있네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돈을 주면서 뭔가 권한을 산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럼 아기 육아는 전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저는 당뇨 때문에 컨디션 관리를 해야 해서요. 그래, 알았다. 사위가 유난이긴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음 날부터 시작됐거든요. 첫 번째 식사를 준비하는데 딸은 산후조리라 미역국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사위는 미역국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어머니, 미역에 나트륨이 많아서 저는 못 먹어요. 무슨 소리야? 미역국이 당뇨에 얼마나 좋은데. 에이, 어머니가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따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따로라니요. 발목에 깁스를 하고 있는 저에게 두 종류 식사를 준비하라는 거였어요. 그래도 처음이니까 해봤어요. 딸한테는 미역국을 끓이고 사위한테는 다른 국을 끓였죠. 그런데 국자까지 따로 쓰라는 거예요. 어머니, 국자도 따로 써주세요. 미역국 끓인 국자로 제 국을 뜨면 안 돼요. 국자까지. 굳이 그래야 해? 네, 혹시라도 미역국 맛이 섞일까 봐서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요리하는 걸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마치 감시하는 것처럼요. 어머니, 지금 뭘 넣으세요? 양념 넣는다. 어떤 양념이요? 리스트 확인해 보셨어요? 응, 확인했어. 정말요? 한 번 더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음식점 직원이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정말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제가 실수로 사위가 먹으면 안 되는 재료를 넣고 국을 끓였거든요. 어머니, 이 국에 뭐가 들어갔어요? 응, 평소처럼 끓였는데. 혹시 감자 넣으셨어요? 아, 그래. 감자 조금 넣었다. 어머니, 감자는 제가 못 먹는다고 했잖아요. 탄수화물이 많아서 안 돼요. 그러더니 한 숟가락도 안 먹고 그냥 밥만 먹는 거예요. 그럼 감자만 빼고 먹으면 되잖아. 국물에도 감자 성분이 우러나와서 안 돼요.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깁스를 하고 불편한 몸으로 요리를 해줬는데 실수 한 번 했다고 한 숟가락도 안 먹는다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사위의 진짜 모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드러났거든요. 어느 날 새벽에 아기가 계속 울었어요. 딸은 출산 후라 몸이 힘들고 저는 발목 때문에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일어나서 아기를 달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위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 제가 아기 울음소리에 예민해서 잠을 도저히 못 자겠어요. 그러면 일어나서 좀 달래보든지 해야지. 아니에요. 저는 아기를 잘 못 달래요. 어머니가 훨씬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당뇨라서 잠 못 자면 혈당이 확 올라가거든요. 새벽 3시에 아기가 울고 있는데 자기는 컨디션 관리를 해야 한다고요? 그럼 저는 깁스를 한 채로 아기를 돌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하면서 본인은 배가 고프다며 간식을 달라는 거예요. 어머니, 간식 좀 주세요. 새벽에 웬 간식이야? 혈당 관리 때문에 조금씩 자주 먹어야 해요. 그래서 견과류를 줬더니 이번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견과류만 계속 먹어서 지겨운데 다른 거 없어요? 새벽에 뭘 더 해줘? 제가 간식 리스트도 냉장고에 붙여 놓을게요. 그걸 보고 준비해 주세요. 간식 리스트까지 붙이겠다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식단 리스트에 이어서 간식 리스트까지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몸살에 걸렸거든요. 아무래도 깁스를 하고 무리를 하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진 거예요. 딸도 산후조리 중이라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요. 저희 모녀가 둘 다 아픈 상황이었는데 사위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그래도 밥은 해주실 수 있죠? 내가 지금 몸살이라고 했잖아. 아, 그럼 간단한 거라도 해주세요. 제가 당뇨라서 굶으면 안 돼요. 자기 아내와 장모가 둘 다 아픈데 걱정은 안 하고 밥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정말 간단하게 라면이라도 끓여줄까 했는데 사위가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에이, 어머니, 라면은 안 되죠. 나트륨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른 거 해주세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몸살로 알아누운 사람한테 라면도 나트륨 많다고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때 택배가 하나 왔어요. 사위 어머니가 보낸 건데 각종 요리 재료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좋은 재료들 보내주셨네요. 이걸로 요리 좀 해주세요. 몸살로 누워있는 저한테 요리하라고 재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사위 생일이더라고요. 저는 딸의 남편이니까 몸이 아파도 뭔가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몸을 억지로 일으켜서 생일상을 준비했거든요. 당뇨에 좋은 음식들로만 정성스럽게 차렸어요. 정말 힘든 몸으로도 최선을 다했죠. 몸살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사위 생일이니까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당뇨에 좋다는 현미밥도 짓고 나물도 여러 가지 무치고 닭가슴살도 구워서 올렸어요. 염분 조절해서 국도 따로 끓이고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차린 생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사위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생일날 하루 정도는 맛있는 거 좀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맨날 이런 것만 먹으니까 지겹네요. 당뇨 생각해서 이렇게 해준 거잖아. 그거야 알겠는데 그래도 생일날만큼은 치킨이나 피자 이런 거 시켜 먹으면 안 돼요? 치킨, 피자.
아니, 당뇨라면서 그런 걸 왜 먹어? 에이, 하루 정도야 괜찮죠. 다른 집 사위들은 생일날 다 맛있는 거 먹는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당뇨 관리한다고 그렇게 까탈스럽게 굴더니 갑자기 치킨, 피자를 먹겠다고요. 그런데 더 가관인 게 닭가슴살 먹다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뭐예요? 닭가슴살이잖아. 왜? 고기가 덜 익은 것 같은데요? 덜 익었다고? 아니야. 충분히 구웠는데. 아니에요. 여기 봐요. 분홍색 나는 거 보이죠? 분명히 충분히 구웠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덜 익었다는 거예요. 다시 구워주시면 안 돼요?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히 익었어. 그냥 먹어. 어머니, 고기 안 익었다니까요? 닭고기는 완전히 익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생일날 하루인데 맛있게 먹으면 안 돼요? 지겨워 죽겠네. 이 말 듣는 순간 정말 확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아픈 몸으로 정성껏 차려준 생일상 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럼 굶어. 뭐라고요? 아무것도 먹지 마. 저도 모르게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탁 위 음식들을 싹 다 치워버렸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가 자네 밥 해주러 왔어? 자네가 필요한 건 알아서 해 먹어. 그때 딸이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딸아, 이 남편 좀 봐라. 내가 아픈 몸으로 생일상 차려줬더니 지겹다고 하네. 여보, 엄마가 아프신데 왜 그래? 아니야. 나는 그냥 내 생일날이니까. 생일날이라고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해도 돼? 딸도 화가 났는지 사위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위는 딸한테도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도 이해해줘. 매일 똑같은 음식만 먹으니까 지겨운 거지? 지겨우면 네가 해 먹으면 되잖아. 딸까지 화를 내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정신이 박혔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내 몸도 아픈데 자네 밥 해주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날 정말 한계였어요. 더 이상은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사위는 정말 나가버렸어요. 짐 싸서 자기 본가로 돌아가더라고요. 딸이 미안해하면서 저한테 계속 사과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남편이 미쳤나 봐. 괜찮아, 딸. 네 잘못도 아닌데 뭘. 아픈 몸으로 엄마가 생일상까지 차려줬는데 저딴 식으로 말하다니 미쳤어. 사실 저도 화는 났지만 딸이 중간에서 얼마나 속상했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사위가 다시 연락을 해오는 거예요. 딸이 전화 받더니 저한테 와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남편이 사과하고 싶다는데, 사과를? 시댁에서 며칠 있어 보니까 힘들었나 봐. 시어머니가 워낙 바쁘시니까 밥도 대충 때우고. 아, 그래서 다시 온다는 거구나 싶었어요. 시댁에서 불편하니까 우리 집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사위가 직접 찾아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사위가 고개 푹 숙이면서 사과하는 걸 보니까 딸 생각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미안하다. 안 돼. 어머니, 손주는 워낙 어리니까 6개월만 더 봐줄게. 근데 자네는 이제 우리 집 오지 마.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얼굴 보기 싫어. 자네는 시댁에서 출퇴근해. 딸이 깜짝 놀라서 저를 말렸어요. 엄마,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딸아, 엄마 마음 좀 알아줘. 정말 더는 못 살겠다. 사실 이게 제 진심이었어요. 사위랑 한 집에서 더 사는 건 정말 무리였거든요. 어머니, 진짜 후회 안 하세요? 사위가 마지막으로 물어보더라고요. 후회. 내가 뭘 후회해? 자네가 후회해야지. 그럼 정말로 앞으로는 그래. 앞으로 6개월 동안은 딸이랑 손주만 여기 있을 거야. 자네는 따로 살고. 그렇게 해서 사위는 시댁에서
출퇴근하는 생활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딸이 좀 힘들어 했어요. 남편 없이 애기 키우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엄마, 이게 맞나? 우리가 이렇게 따로 살아도 되는 거야? 딸아, 엄마가 6개월만 참고 도와줄 테니까 그동안 생각해봐. 정말로 저 사람이랑 계속 살고 싶은지. 딸도 사실 속으로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봐요. 며칠 지나니까 오히려 편해하더라고요. 엄마, 남편 없으니까 진짜 편하네. 애기한테만 신경 쓰면 되고. 그러게, 그 사람 있을 때는 엄마도 스트레스 받아서 밥맛도 없었어. 정말 그랬어요. 사위가 없어지니까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우선 밥 해주는 게 이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딸이랑 저랑 먹을 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미역국 끓이면 미역국, 된장찌개 끓이면 된장찌개. 국자도 하나면 되고요. 그리고 아기 돌보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딸이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딸이랑 저랑 알아서 하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엄마, 내가 할게. 아니야, 너 아직 몸조리 중이잖아. 엄마가 할게. 엄마도 발목 때문에 힘들 텐데. 괜찮다, 괜찮아. 엄마가 손주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정말 그랬어요. 까탈스러운 사위 눈치 보지 않고 손주만 바라보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사위가 또 연락을 해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딸이 전화 받더니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엄마, 남편이 아기 보고 싶다고 하네. 아기 보고 싶으면 와서 보든지. 근데 밥은 기대하지 말고. 엄마, 괜찮아, 딸. 아빠가 아기 보는 건 당연한 거야. 그냥 보고 가라고 해. 그래서 사위가 주말에 왔어요. 그런데 올 때마다 뭔가 기대하는 눈빛이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아기 보러 왔어? 네. 그런데 점심시간이 돼서 응. 점심. 혹시 같이 드실 수 있을까요? 아, 이 사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싶더라고요. 미안한데, 우리는 우리끼리 먹을 거야. 자네는 밖에서 사 먹든지. 어머니, 아기 봤으면 이제 가. 저녁 전에. 딸이 좀 미안해 하더라고요. 엄마. 그래도 한 끼 정도는. 딸, 엄마가 또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야 해? 난 싫어. 딸도 제 말을 듣고 나서는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알았어, 엄마. 나도 남편 있을 때가 훨씬 힘들었어. 사실 딸도 남편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았던 모양이에요. 산후조리 중인데 남편이 자꾸 이것저것 요구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엄마, 우리 이제 분가 준비해야 할 것 같아. 분가? 응, 6개월 후에는 우리끼리 살아야지. 엄마한테 너무 신세를 많이 졌어. 딸이 이렇게 말하니까 기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 그게 맞지. 너희끼리 살아야지. 엄마, 정말 고마웠어. 6개월 동안 정말 고생했어. 뭘, 내 딸인데. 당연한 거지. 그렇게 해서 딸은 분가 준비를 시작했고 저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6개월이 훌쩍 지나갔어요.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딸은 약속대로 분가를 했고 손주도 이제 제법 컸어요. 사위는 그동안 시댁에서 출퇴근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을 했나 봐요. 딸이 이사 가기 전에 저한테 와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진짜 고마웠어. 엄마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감이 안 와. 뭘, 내 딸인데. 당연한 거지. 그리고 엄마가 우리 남편 내쫓은 거 처음엔 좀 서운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한 것 같아. 그래? 응, 남편도 그동안 많이 반성했어. 그래도 딸이니까 남편 편을 들어주는 건가 싶었어요. 딸, 엄마는 이제 그 사람 얼굴 보기 싫어. 알아, 엄마. 억지로 만나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남편이 많이 후회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었어. 그래, 알겠다. 후회하는 건 좋은 일이지. 딸이 이사 가고 나니까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동안 아기 울음소리, 딸 목소리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좀 허전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그 까탈스러운 사위 얼굴 안 봐도 되고 매번 2가지 음식 안 해도 되고 당뇨 식단 리스트 신경 안 써도 되고 아,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거 해 먹으면 되겠네. 정말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 먹었어요. 짜게도 먹고 달게도 먹고 그게 이렇게 행복할 일인지 몰랐어요. 발목도 이제 많이 나아졌고 몸살도 완전히 나았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몸도 좋아지더라고요. 가끔 딸이 손주 데리고 놀러 와요. 엄마, 잘 지내? 그럼 엄마 혼자 얼마나 자유로운데. 손주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지. 그래도 이렇게 가끔씩 보는 게 더 좋아. 맨날 보면 피곤해. 딸도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는 정말 솔직하네. 그래야지. 나이 들어서 거짓말하고 살 힘도 없어. 그런데 진짜로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참고 또 참았는데 그러니까 사위가 더 함부로 하더라고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화내고 내쫓은 게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요. 계속 참았으면 저는 스트레스로 병 났을 거예요. 요즘은 정말 편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 구경하고 드라마도 보고 친구들이랑 수다도 떨고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어요. 혹시 저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참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참을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확실하게 말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정말 속 시원하게 살고 있어요. 사위 얼굴 안 봐도 되니까 밥맛도 돌아왔고 잠도 잘 자고 정말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힘들 때는 참지만 말고 확실하게 선을 그으세요. 그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